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방송을 지금 오전에 서울의 소리를 하고, 오후에 스픽스에서 녹화 두 개를 마치고 지금 네 번째 방송이고, 8시에 강동서가 또 있습니다. 원래 제가 목요일날 강동서 할 때는 10폭을 하지 않는데, 예, 내용이 겹치니까. 근데 이번 거는 강동서와 내용이 겹치지 않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유라가 지금 최근 한 2, 3일 동안에 정말 이 심각한 방해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아마 일반 사람들 특히 저 최근에 우리 채널에 유입된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 미디어치가 태블릿 진실을 밝혀서 최성원을 도와주는데 딸이 왜 저렇게 방해하고 음해하느냐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태블릿 PC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지금 정유라 주변에서 이 방해 공작하는 김세희라든지 이런 우공당 떨거지들, 보수파리들이 이 태블릿 진실에 숟가락 대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소한 당신들의 명예회복은 안 되더라도 태블릿 진실이 짓밟히지는 않도록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최서원 박근혜에 대한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공작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태블릿 조작에 SKT 껴있죠. 중앙일보 미디어그룹 껴있죠. 윤석열이 한동훈이 껴있죠. 권력과 언론과 재벌 돈이 다 엉켜있는데 이게 터졌을 때 떼죽음 당해. 떼죽음 당해. 검찰 전체, SK 전체, 중앙일보 전체 떼죽음 당하고 윤석열 정권은 무너집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1차로 가장 공들인 건 저를 회유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안 되니까 그럼 누구를 잡겠냐고 이 사람들이. 정유라 같은 애들. 탐욕밖에 없는 정유라 같은 애들. 정유라 통해서 최소한 마크 해버리고 유영아 통해서 박근혜 마크 해버리고 박근혜 최소한만 정신 헷갈리게 해버려서 반대로 움직이게 하면은 태블릿 PC의 파장을 줄일 수 있다. 나 같아도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정유라라는 저런 탐욕스러운 인간하고 엮이게 된 거는 최서원의 부탁 때문에 그래요. 최서원의 부탁 때문에 제가 엮이게 됐습니다. 2021년 10월 28일이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요 정도였대요. 요 정도 때. 최서원은 이때부터 이 정유라가 먹고 살 길이 없다. 80평 아파트에 가정주부 두고 사는 건 맞아요. 그건 제가 직접 갔기 때문에 아는데 그걸 유지를 하려니까 정유라가 그래도 한 달에 500에서 1000원 벌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최대집 회장이랑 같이 정유라의 80평짜리 아파트에 갔어요. 그래 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도저히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미디어 워치에서 코너를 줄 테니까 그것도 너 혼자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내가 붙어서 도와줄 테니까 해보자. 그 대신에 출연료는 내가 회당 뭐 100만 원 이상 정도 주겠다. 그러면 생활은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이제 최소원하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정유라가 그 자리에서 놀라운 얘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정윤회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태블릿 제1PC, JPTBC와 검찰이 조작한 제1 태블릿 PC는 저는 정윤회가 개입해 있다는 큰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최서원이 독일 갈 때 태블릿 PC가 독일로 같이 나간 게 맞아요. 근데 최서원이 쓰지 않은 증거가 된 것은 독일에서 이쪽으로 이 카톡으로 줘서 이 카톡을 받은 놈은 김한수란 말이에요. 최서원의 직원이 받았다고 이 윤석열의 검찰은 사기를 쳤죠. 독일로 간 태블릿 PC에서 카톡을 받은 사람은 최서원의 직원이 아니라 김한수입니다. 김한수. 그럼 김한수에게 카톡을 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검찰도 인정했지만은 최서원과 김한수는 카톡으로 연결된 사이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 둘이. 그럼 누가 연결됐을까 따졌을 때 저는 정윤회라고 지금 추론을 하고 있어요. 정윤회가 태블릿 PC를 김한수 거를 빌려서 독일로 가져갔다가 거기서 카톡으로 김한수한테 쫓겼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유라한테. 그래서 너 아버지랑 연결되면 나 아버지 좀 만나겠다. 니네 아버지만 그거 인정해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유라는 자기는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된다. 아버지하고 그저께 한 번 딱 통화했다. 네. 지금 돈이 없어서 돈 좀 달라고 아버지가 통화했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이제 최대리 회장이 둘 다 놀랬죠. 아니 친아버지가 어떻게 딸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걸 보고 최대리 회장이 급히 그냥 100만 원을 돈이 너무 없다고 막 이러니까 100만 원을 줘서 애들 밥값이라도 쓰라고 100만 원을 줬는데 나는 그 표정을 딱 기억나지. 최대리 회장이 의사협회 회장이라고 알려져서 이렇게 갔는데 아마 정유라 같은 애는 의사협회 회장 정도면 한 1000만 원 꺼낼 줄 알았나 봐. 100만 원 딱 보더니 표정이 싹 바뀌고 아주 싸늘해진 걸 내가 분명히 캐치했거든요. 지금 정유라가 어제 가세현 방송하면서 그렇게 선의로 지가 돈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도 전화를 끊는다 그래서 선의로 준 100만 원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거 당장 가져가라 그러는데 너 정유라 너 그거 미디어치로 계좌로 붙여. 내가 반드시 받아내고 내가 손배청까지 할 수 있어. 반드시 100만 원 붙여라. 야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유라가 또 황당한 폭탄적인 발언을 합니다. 최서원이 고영태와 분류를 하고 있다. 자기가 확인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탄핵 당시에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에서 끊임없이 최서원과 고영태가 분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쪽 청와대 참모들도 계속 최서원과 고영태가 분류를 하고 있다. 왜? 박근혜 참모 쪽에서는 무조건 최서원을 그냥 마녀로 몰아가지고 글로 다 뒤집어 씌우고 박근혜 참모들 자기들이라도 살아보겠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유는 최서한테 뒤집어 씌워놨다 해가지고 박 대통령의 책임이 면책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자기 비선 측근인데 비선 측근을 관리 못한 책임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최서한테 덮어 씌운다고 박 대통령이 얻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정호성 등등 저 박 대통령 참모들은 뭐든지 최서한테 뒤집어 씌워놔서 자기들이 면책되려고 그래요. 박근혜는 죽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죽는데 박근혜가 죽든 말든 지들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영태와 이 최서원의 분류의 문제는 탄핵 세력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참모 쪽에서 퍼뜨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유라가 저하고 최대리 회장 앞에서 우리 엄마하고 고영태하고 분류된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기겁을 해가지고 어떻게 확인했냐 했더니 자기가 카톡을 봤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카톡에다가 무슨 뭐 불륜이라고 써있냐 아니면 뭐 고영태나 니네 어머니가 무슨 사랑한다는 거 써있냐 그건 뭐 별로 말을 못하더라고. 내가 자꾸 따져 물었지. 왜냐면 저거 나불나불되면 큰일 나니까. 저 어머니의 불륜을 딸이라고 알 수 있냐 그런 거 모를 수 있다. 그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상당히 불안해. 야, 쟤 큰일 나겠다. 쟤 유튜브에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최서원 쪽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아마 차마 그 불륜 얘기는 못했고 딸이 어머니 불륜을 나불나불 거린 걸 내가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 씁니까? 그 대신에 정유라가 잘 모르는데 막 아는 척해서 답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최서원의 그 오피스텔, 사적인 오피스텔을 장시호가 알고 태블릿 PC, 제2 태블릿 PC를 꺼내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재한 바로는 장시호는 몰라요. 최서원의 그 사적 공간, 사적 집을. 근데 정유라가 막 대놓고 장시호는 그거 알고 있다 그 집을. 그래서 그런 거 한 몇 가지를 제가 최서원한테 편지를 보내서 정유라는 모르는 거를 너무 아는 채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위험하다 유튜브 할 때. 그래서 최서원이 저한테 답변을 줬어요. 정유라 걔는 모르는데 이렇게 아는 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봐도 위험하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려면은 반드시 변 대표가 옆에 있어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깜짝 놀랄 만한 문자가 옵니다. 제가 30일에 생일이라 할아버지랑 친가 쪽 가족을 만나고 있어가지고 저와 통화했을 때는 아버지 정유회와 만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통화할 때는.
그 몇 년간 연락이 안 되고 한번 전화했더니 바로 끊어버렸다는 정윤회가, 그리고 제가 정유라를 만나기 한 이틀 전에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바로 끊어버렸다는 정윤회가 며칠 지났다고 바로 정윤회하고 만나고 친가랑 가족을 만나고. 어쨌든 저는 혼자 있는 정유라가 그 아버지가 챙겨주니까 그래도 낫겠지란 생각했지만 제가 굉장히 의심을 가졌지. 정윤회는 태블릿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고 내가 그걸 정윤회한테 설명해 줬는데 자기를 그렇게 박대하다는 아버지가 불러서 친가하고 같이 어울리게 한다. 나는 아마도 지금 정유라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정유라가 지 아버지를 협박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버지 당신 그 태블릿 조작 꽤 있다면서요. 변희재가 계속 그러고 다니는데 어떡하실 거냐. 그래서 부랴부랴 정유라를 불러다가 먹이고 처먹이고 해서 회유나 매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윤회라고 만났다는 그때 저하고 통화한 뒤로 정유라는 일체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최 원장한테 지금 당신하고 유튜브를 어떻게 할지 내가 편지를 보내야 되니까 빨리 연락해달라 그랬더니 지금 아버지랑 만나고 있어요 하고 요 문자 오고 그 뒤로는 저한테 일체 연락을 안 했어요. 이 정황으로 볼 때 정윤회는 단순히 태블릿 조작이 아니라 저는 탄핵에도 개입했다고 보는데 탄핵 태블릿 조작 세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정윤회한테 정유라는 회유나 매수를 당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막 지나갔죠. 근데 한참 지난, 요게 이제 2022년 한 4월이니까 한참 지난 6개월 뒤에 정유라가 가세연에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와 고영태는 분류를 저질렀어요 라고 폭로를 합니다. 원래 저하고 유튜브를 같이 하기로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정인데 6개월 동안 정윤회랑 만난 다음에 연락을 끊은 뒤 요 가세연 이놈들은 뭐하는 놈들입니까? 이놈들은 태블릿 조작주범 김한수와 유착해서 제 태블릿 진실규명을 그렇게 음해 방해했던 놈들이잖아요. 한마디로 태블릿 조작 세력이잖아요. 이것들과 정유라가 같이 방송을 하는데 내용은 없어. 내용은 결국 뭐냐, 고영태와 최서원이 불륜 사이다 이거를 터뜨리는데 썸네일에 갖다 박았어. 썸네일에 딸이 지 친엄마가 불륜했다고 요 가세연 같은 사기꾼 놈들한테 가가지고 터뜨려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이 발칵 뒤집혔죠. 발칵 뒤집혔지. 더군다나 요 김세희 요 놈은 끊임없이 최서원을 음해하고 최서원 태블릿도 최서원께 맞다 그러고 최서원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는, 한마디로 김한수나 유영아 같은 청와대 참모들 박근혜 측근하고 똑같이 이제 거짓 비방하는 놈인데 요 놈은 아예 최서원에게 쌍욕을 퍼부었어. 쌍욕을 요 놈은. 탄핵 전국 때 최서원 이게 다 쌍욕이야. 쌍욕. 이 쌍욕을 퍼부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옷 똑바로 못 입혔다고 쌍욕을 퍼붓는 거야. 성폭언을 퍼붓는 놈이 이놈이에요. 근데 이놈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최서원의 딸이 우리 어머니 불륜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히히덕거리고 난리가 났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송이 나갈 수가 있냐. 당연히 우리 쪽 독자들은, 진실카페 회원들은 너 정유라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상식적인 반응 아닙니까? 아이고 정유라 너무 잘했네, 어머니 불륜 터뜨렸네, 너무 잘했네. 미친 정신병자들 있어요? 요놈들 빼놓고는 누가 그걸 칭찬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동환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이거 빨리 최서원 만나가지고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동환 변호사가 최서원 만나서 즉각적으로 이제 최서원의 이 편지를 받아왔죠. 받아와서 가세연이 유라와 인터뷰한 내용은 부적절하다. 가세연과 인터뷰 사실을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가세연과 인터뷰를 정유라는 최서원도 모르게 추진했다는 거지. 당연하지.
최서원의 분류를 폭로하려고 했는데 최서원과 상의했겠습니까? 그럼 가세현과 인터뷰는 누가 주선했겠습니까? 정윤회하고 유영아 등등이 개입했겠죠. 심지어 이 방송에서 이동환 변호사를 자르니 많이 어쩌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동환 변호사는 최서원의 태블릿 PC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고 그 소송 비용은 이제 미디어치가 내고 있는데 이동환 변호사를 잘라라. 그러니까 유라에게 이동환 변호사 연락을 하지 말라는 등의 얘기는 들은받고 심지어 이동환 변호사는 정유라 관련 소송도 해요. 정유라를 박근혜 딸이라 그랬다고 했던 그 명예훼손 소송을 이동환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음해를 합니다. 정유라가. 최서원이 가세현이 고영태와의 관계를 묻는 등 부적절한 질문을 유도 마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처럼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사실도 아니다. 가세현 정유라는 고영태하고 최서원이 아주 그 썸띵이 있는 카톡을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폭로했어요. 저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 한 겁니다. 가세현 가서. 어쨌든 최서원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수사 때도 전혀 사실 아님이 밝혀진 것. 아무리 유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돈을 이용해서 이런 인터뷰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녀간 이간질을 하지 말라. 이런 생각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최서원의 대응이 상식적이죠. 여기까지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한 주일 만에 또 바뀝니다. 태도가. 이런 정유라의 폐륜 행각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이 꾸짖은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 김세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녀 사냥을 당했던 정유라 씨. 좋은 점 정유라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전화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다. 이유는 바로 변희재 패거리들의 엄청난 공격. 이거 내가 지금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거 정유라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더 있죠. 미디어치에서 정유라 전화번호 알고서 나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들도 몰라. 우리 독자들은 더 모르지. 이건 지금 누가 마치 정유라의 전화번호를 갖고 전화 테러 했다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세희가. 패거리들은 정유라를 공격한 게 아니고 네가 제정신이면은 어떻게 니네 엄마가 불륜 저질렀다고 그것도 다른 놈들도 아니고 태블릿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음해하는 그런 놈들한테 가서 폭로하냐. 당연한 호통을 친 거지. 근데 이걸 갖고 적반하장으로 나와 얘네들은. 정유라는 변희재 패거리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어머니 최서원에게 모르다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거 맞아요. 정유라가 변희재와 회원들이 자기 괴롭힌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동환을 멀리하라는 편지도 보냈답니다. 아니 변희재는 그렇다 치고 왜 자꾸 정유라는 최서원에게 이동환을 멀리하라는 요구를 계속하죠? 이거 시종일 간 거래.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정유라는 기회만 있으면 최서원에게 이동환 멀리하라. 이거 뭐겠어요? 태블릿 진실투쟁을 접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야. 정유라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정윤회나 유영아 등등의 태블릿 조작 세력, 탄핵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지금 공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김세희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놈들이고. 변희 정체는 뭘까요? 뭐긴 뭐야 임마. 니네 정유라 어머니 도와주는 사람이지. 근데 문제는 이 편지를 받고 최서원이 돌변하면서 미디어워치한테 불만을 터뜨려요. 왜 정유라 괴롭히냐. 계속 그게 편지가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야. 이때부터 최서원은 계속 편지만 썼다 하면은 미디어워치가 정유라를 욕하냐. 왜 정유라를 괴롭히냐. 더 이상 최서원과 대화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가세현은 누가 봐도 가세현 자체가 늘 미디어치의 태블릿 진실투쟁을 방해하고 우리가 김한수 실사용자는 밝힐 때부터 계속 음해하고 이건 최서원이 쓴 게 맞다. 최서원이 쓴 거다. 그 지랄 하는 데다가 최서원이 가세현 편을 들면서 미디어치 공격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저희 입장에서. 심지어 최서원은 작년 5월에 한 번만 더 가세현 공격하면 자기는 태블릿 PC 투쟁 접겠다라는 협박까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접으려고 그랬어. 우리 그래서 답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가세현 깠어요. 그래도 어쨌든 최서원이 그걸로 접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최서원은 왜 저렇게 가세현을
자기를 쌍욕하고 자기 불륜을 터뜨리고 자기 태블릿 PC 진실을 짓밟는 놈들한테 의존하느냐? 정유라가 돈을 많이 받아 먹었겠지. 가세현한테. 얘네들은 태블릿 진실 규명만 방해하면은 그쪽으로부터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줬을 거예요, 정유라한테. 뭐 몇 천만 원, 2천만 원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이 줬겠죠. 그 이번에 벌어진 일은 뭐냐? 이번에 우린 그냥 참고 갔어. 아우 잊어버리자. 정유라하고 다 잊어버리자. 그냥 우린 태블릿만 진실 캐고 끝내자. 잊어버리고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사고가 터져버렸냐? 아, 최소한 편지가, 우리 카페를 열어줘야 되겠네. 어. 뭐라고? 최소한. 자, 최서원이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수술비 8천만 원과 정유라가 뭐 사채를 썼다가 당장 갚아야 돼 뭐 2억 5천. 한마디로 3억 3천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2억 5천은 철회했고 수술비 8천을 달라 그랬어요. 원래는 수술비가 5천만 원이고 뭐 사채비 뭐 그게 2억 5천 그랬었는데 2억 5천을 철회하고 수술비 5천만 원이 갑자기 8천만 원 올라가서 8천만 원 만들어 달라. 미디어치가 현재 상황에서 한 번에 8천만 원을 최소한한테 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되죠. 그리고 그거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미디어치가 지금 후원금이 많이 늘었어요. 원래 우리가 미디어치 전통적인 독자들 플러스 알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들어오면서 소액 다수로 돼서 미디어치는 후원금이 분명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나눠서 정도는 최서원에게 8천만 원은 지원할 수 있는데 수술비를 문제는 우리 정통적 미디어치 독자들은 양해가 될 거야. 최서원 수술비라 그러면. 근데 민주당 지지층 독자들이 돈 후원금 가지고 최서원을 돕는다? 특히 정유라 생활비를 돕는다? 이거 용납이 안 될 거란 말이야. 우리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독자들까지 내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탄핵무효 팔아먹어서 돈 많이 가장 뜯어먹은 놈들 가세현 놈들 그중에 김세희 강용석 그리고 우공당의 조원진 4명이 최서원 수술비와 정유라 생활비를 나눠내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냈죠. 보냈죠 이렇게. 자 이거를 김세희 조원진 강용석에다가 보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왜 8천만 원의 수술비와 정유라의 생활비를 민주당 지지층이 절반 정도를 후원하고 있는 미디어치가 왜 전담을 해야 됩니까? 가장 많이 탄핵무효 팔아먹은 가세현 우공당이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그랬더니 이 최서원이 편지를 와장창 보내서 저희 미디어치에게 보낸 편지와 좀 다른 편지를 우공당 그리고 이봉규 뭐 이상로 이런 떨거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미디어치를 음해합니다. 제 수술비 문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의 여러 포스트에 한꺼번에 보낸 편지예요. 제 수술비 문제로 사자회담 제안이 나온 것에 내 유감스럽게 왜 유감스럽지? 내가 대신 조원진이 강용석이 김세희 불러서 자 상의해서 너희 돈 얼마 되냐 너 얼마 있어 너희 그리고 최선에게 돈 얼마 지금까지 지원했냐 미디어치는 아마 변호사 비용만 해도 5천만 원 넘게 지원했다. 그럼 서로 나눠가지고 지원하자. 이걸 내가 논의하겠다는데 왜 유감스럽지?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이미 유라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셨고 아마 가세현이 정유라에게 최서원 불륜 폭로 대가로 꽤 큰 돈을 줬겠죠. 인간들도 아니지. 지 어머니 불륜설 터뜨린 걸로 대가로 돈을 줬어? 출연료? 이게 바로 패륜이지. 어쨌든 돈을 받아 먹었어 분명히. 우공당 놈들은 뭐 탄원서 쓴다 어쩌고저쩌고 했었고 근데 그거를
하든 말든 내가 만나서 그냥 그러면 너 정윤한테 얼마 먹였냐? 너 불륜폭로한 대가 얼마 먹였냐? 그럼 그 먹은 만큼 내가 빼줄게. 그래서 돈을 나눠내자고 내가 모으는데 왜 최서원이 여기 대해서 시비를 거냐고. 자기가 우리한테 처음엔 2억 5천 나중에 8천 돈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우리 단독으로 할 게 아니다.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그러는데 뭘 유감이야 유감은. 폐수술비와 유라 경제적인 문제를 사죄하는 것은 상대에게 압박이 될 수 있고 압박을 해서 받아내야지. 압박을 해서 받아내야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조원진, 김세희, 강용석이한테는 수술비 내지 마. 변희재가 8천 한 방에 쏴.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린 호구입니까? 우린 변호사 비용 다 내고 수술비 다 내고 정유라 생활비 다 정유라한테 저런 꼴 당하면서 우리가 돈 다 내야 돼? 제가 하나 추정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정유라가 엄청 뜯어먹었다는 거야. 가세현을 8천 이상 뜯어먹었으니까 얘네는 8천 필요 없고 나머지 8천 미디어치가 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낄 게 아니라 김세희하고 강용세가 나한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정유라한테 우리가 엄청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왜 이걸 갖고 최서원이가 유감스럽냐? 정유라가 아주 더러운 방식으로 많이 처먹었나 보지.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 불륜을 터뜨리는 대가로 위험수당으로 많이 처먹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걸 은폐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정유라 생활비 값으로 지원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얼마 줬는지를. 그럼 내가 그거 계산해서 빼주고 우리가 더 낼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 더러운 방식으로 해먹었나 보지. 그게 아예 이제 저번에 수술비 내지 말래. 그럼 처음부터 요청하지 말았어야지 우리한테. 근데 재수술비를 위한 모금이나 기타 변호사 비용 모금도 멈춰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위한 모금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돈에 관여하거나 한 푼도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장난합니까 지금? 장난해? 도저히 이 모녀는 안 되는 모녀. 이건 거짓말이 타고났어 이것들은 진짜. 자, 제가 태블릿 관련해서 모금을 2번 합니다. 자, 지금 아까 그 최선 편지 보세요. 그동안 저를 위한 모금을 했다고 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최선 이름 팔아서 모금한 적 없어. 태블릿에 대한 소송,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당신 이름 제목에 걸지도 않았어. 왜? 최서원을 위한 모금이라 그러면은 돈 안 내요. 당신은 뭔데? 박근혜 정권 무너뜨린 1인자 1순위 아니야. 그게 누명이든 뭐든. 뭘 당신한테 돈을 내? 변희재에 대한 신뢰와 미디어워치의 태블릿 분석 능력에 대해서 믿고 우리 독자들이 당신 팬이 아니라 내 독자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월 5일 태블릿 소송 비용 모금 신고 계좌. 그리고 미디어워치는요. 우리 독자들 잘 알 텐데 쓸데없이 후원금을 늘려받진 않아요. 우리 딱 들어가는 돈이 있어. 그 정도만 하면은 더 이상 돈 내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때 당시 왜 돈을 모았냐면은 갑자기 소송이 늘어나 버린 거야 이거. 최서원 태블릿 반환 1소송, 최서원 태블릿 반환 2소송, 그리고 요거를 하기 위한 이제 가처분 소송. 더군다나 이제 각종 언론 보도, 최서원의 이 태블릿 조작 관련 보도 소송, 또 최서원이 요청한 박 대통령과 연관된 무단 구판 거짓 보도 소송, 이런 소송이 10건 이상 나왔어요. 실제 10건 이상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미디어치는 딱 월 2, 3천 돌아가게 돼 있는데 한꺼번에 재판 10개를 준비하려니까 이게 우리가 돈을 모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최소한 당신 이름 팔아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모금한 거야. 내가 우리 후원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런 소송을 우리가 하면은 딱 부러지게 잘할 수 있다는 신뢰감 갖고 우리 독자들이 돈을 내서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모여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 1,000만 원 가지고 이 정도 소송을. 이동환 변호사한테 야 이건 공익소송이니까 너도 좀 적게 받아라. 근데 이동환 변호사가 원래 받는 액수에 크게 적게 받아주고. 그리고 마침 밀고 가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유입이 되면서 후원금이 자연스럽게 늘면서 따로 더 모금하지 않고도 지금 이 소송들 10건 이상의 소송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하나 이겼죠.
소송 이겼죠? 반환 소송. 자, 태블릿 PC 반환 소송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이거 한동훈이가 또 항소를 했네? 그럼 2심 가야 되잖아요? 2심 법정 비용 똑같이 또 내야 돼요. 변호사 비용을. 그러니까 하나 이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소심 그냥 다 가 지금 이겨봐야. 그럼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 10개 소송했잖아요? 10개가 항소가잖아요? 10개의 소송비가 또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 지금 돈이. 그러니까 5천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돈이. 그걸 몰랐다고? 당신 이거 우리가 보내줬죠? 그럼 이 1심 승소한 이동환 변호사는 누구한테 돈 받고 소송했습니까 이거? 지금 이자는 자기가 몰랐다 이거야. 저는 그 돈에 관여하거나 한 푼도 지급한 적 없습니다.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환이가 계속 이겼어요 소송에서. 그 이긴 거를 계속 이동환이가 보고하러 갔어. 그럼 이동환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냈냐고. 나는 모른다? 이동환이 자원봉사자야? 이런 말을 왜 쓸데없이 보수 떨거지들한테 편지를 쫙 돌렸냐고. 이건 지금 마치 내가 최소한 이름 파놔서 내가 해먹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유라의 경제적인 후원 문제로 변희 대표는 뭘 멈춰? 정유라 따위의 경제 후원은 안 하기로 했고 이건 원래부터. 근데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이기는데 항소심 들어가요. 그럼 계속 뭐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모금이 필요 없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 지지층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제 모금이 필요 없이 지금 충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멈출 테니까 네가 내 최소한하고 정유라 네가 내 이 모든 이동환 변호사 비용을 오늘부터 우리가 안 낼 테니까 당신이 그 이동환 변호사가 최소한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 접견 비용이 변호사 비용이 50만 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다 내고 있어 지금. 최소한이가 막 불러 이동환 들어오라고. 변호사는 시간으로 돈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만나러 청주 교도소로 가. 그 비용 지금도 우리가 내고 있어. 내가 안 낼 테니까 이제부터 네가 내라고 최소한하고 정유라가 내라고 김세가 내던지 이제 안 낼 테니까. 그렇게 돈을 받아서 자기 소송을 나와가지고 활용하고 정유라 관련 소송은 누가 시켰어요? 우리가 정유라 소송을 해줬겠습니까? 최서원이 애걸복걸해서 정유라 박근혜 딸 소송해달라. 그것도 우리가 이동하면서 돈 줘가지고 이동하면서 하고 있어. 근데 몰랐다? 관여 안 했다? 우린 돈 받은 적 없다? 안 할 테니까 이제 니네가 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돈 안 낼 테니까 앞으로. 근데 이동환 변호사가 빠지잖아요? 얘네 소송 못해요. 이게요 변호사 한 명 가지고 하신 소송이 아니야. 왜? 태블릿 PC는 지금 너무 엄청난 사건이어서요. 우리 태블릿 PC 진상규명단이 있어요. 여기에 기자 출신, 컴퓨터 전문가 출신들 쫙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이거 운영하는 비용이 한 1000까지 안 되겠죠. 한 7, 800? 그 정도 들어가요, 매달. 그 진상규명팀에서 조사를 다 해주면은 이동환이 법적으로 가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거야. 이거 이기는 거 간단치 않다니까요. 이거 무지막지한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우리 팀이 그 비용 다 위로치가 내요, 그 팀을. 검찰이 잡았다는 건 우리가 모든 증거 찾아가지고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손 떼잖아요. 손 떼서 저 김세희나 가영석 같은 떨거지한테 넘겨줘봐. 다 패소할 거야 아마. 그쪽 넘겼다가는. 지들이 어떻게 연구해. 내가 그냥 완전 다 끊어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끊지를 못하는 게 이 각종 소송들이 우리가 이기고 있어서 완전히 얘네들 명줄을 끊어버리는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 소송들이. 마음 같아서 내가 오늘 당장 끊고 싶어 이거 지금. 저 따위 이거 듣고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그냥 갈 텐데 최서원이든 정유라든 하나 보내 내용 증명. 당장 변호사 비용 지불하지 말고 빠져라. 그럼 우리 빠질 테니까. 그럼 너희 다 패소할 거야 아마. 그럼 우리가 한 번에 게임 끝낼 수 있는 걸 약간 돌아서 가겠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우리가 태블릿 진실 투쟁할 수 있는 최소한이 들어 누워도 최소한이 앞으로 태블릿 소송 투쟁을 안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음에다 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어 우리가. 왜 이렇게 최소한은 이상한 행태를 보일까요?
누가 봐도 미디어치가 가장 많은 돈을 썼고 자신의 명예회복이나 형집행정지도 지금은 안 돼요. 지금 형집행정지 된다고 얘기하는 놈은 다 사기꾼들이고 아마 최선을 회유할 놈들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알더라고. 형집행정지가 지금 어렵다. 그럼 언제 최선의 형집행정지가 되냐? 물론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수술이 긴급하게 되면은 되겠지. 근데 정경심처럼 수술하고 또 들어가야 돼, 감옥에. 지금 최선이 18년 받았는데 형집행정지 수술 받고 또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지금 정경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그나마 정경심 교수님은 4년밖에 안 되지. 최선 18년이야, 18년. 아직 12년 더 살아야 돼요. 그걸 지금 이 사탄파 놈들, 이런 놈들은 최선을 꼬셔서 윤석열 한동훈이 해줄 거다. 뭘 해줍니까? 해주기는. 그러면 태블릿 지실투쟁을 포기하던지. 그래서 아마 우리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냥 빠져라, 당신. 빠지고 윤석열 한동훈 바짓가랑이 붙잡고 죽을 죄를 졌으니까 살려달라 그래. 그게 오히려 석방금 빠를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저놈들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해서 그러면 아예 짓밟아버리지 않을 텐데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는.